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기 데이터 분석 전처리 판다스방 강의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은 이제 이번 수업은 영상으로 대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수업에 대해서 영상으로 진행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30분에서 40분 내로, 즉 30분 내로 최대한 집중하실 수 있게끔 촬영 예정이고요. 이미 코드가 다 준비되어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저희 전처리반이 굳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까지 나가지는 않아도 되긴 해요. ML2에서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단순하게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AR, MA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을 배우는 건 좋은데 사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한번 짧게 얘기하고 뭐 아리마 모델로 예측하고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겉핥기식이고 근본적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시계열 데이터도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초반에 같이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내용들은 사실 뭐 좀 수업의 범위를 살짝 넘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계열 데이터 분석하고 예측하고 또는 뭐 다양한 이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개념이니까 이 부분 좀 같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뭐 이런 ADF나 아니면 뭐 KPSS 과정까지 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먼저 남겨놓고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저희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 분법은 배웠어요. 뭐 판다스로 해서 데이터 타임으로 만들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가공하고 뭐 분석하고 하실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키워드들을 알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시계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과 같아요. 보시면 이게 모델링에서 나중에 배우면 뭐 선형획이랑도 좀 유사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시계열 데이터는 이 잔차라는 리시듀얼에 대한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 예측된 데이터도 중요하고 그다음 관찰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차이를 빼다 보면 이게 결국 잔차, 즉 차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차이를 가지고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이제 뒤에 이야기할 뭐 ACF나 PACF 자기상가람수들 보면 이런 식으로 잔차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잔차가 사실 뭐 차이를 말하는 건 맞는데 왜 잔차를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잔차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잔차를 사용할까?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자,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이야기는 드렸던 것 같아요. 시계열 데이터가 아무래도 얘네들은 기본적인 어떤 추세와 시즈널리티 그리고 그다음 뭐 잔차에 대해서 합쳐진 게 시계열 데이터라고 말씀드렸고 이 시계열 데이터를 잔차와 시즈널리티와 그리고 뭐 추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결국에는 얘를 이 세 가지로 다시 시계열 데이터로 만들 수도 있고 시계열 데이터를 이 세 가지로도 디컴포지션 할 수 있는 분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계열 데이터가 이런 어떤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왜 잔차를 사용하고 이렇게 할까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잔차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떠신가요? 잔차라는 거는 결국에는 실제값과 예측값을 뺀 어떤 차이의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모델이 즉 그러니까 시계열 모델 예를 들어 뭐
머신러닝, 딥러닝에서도 그렇고 어떤 모델이 예측한 값이 모델링에서 이제 값을 나오겠죠? 그게 결국에는 미처 반영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 값은 이런데 모델에서 이런 값이 나와서 그럼 그 둘의 차이는 우리가 모델이 잡지 못한 어떤 반영되지 않은 정보인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정보가 결국엔 줄어들어야지 좋은 모델이 나오겠죠. 왜냐면 예측값과 실제값이 거의 같다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예측값과 실제값 차이를 봤을 때 실제값 예측값 그랬을 때 뭔가 차이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사실은 작고 어떤 오차가 이제 랜덤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 이게 랜덤하지가 않고 어떤 경향이 있거나 또는 얘가 정규화되어 있지 정규분포 형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분산이 뭐 어떤 패턴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뭔가 의심할 만한 게 있는 거죠. 왜냐면 모델 입장에서는 정말로 얘가 예측한 값이 실제 값이랑 유사해야 되는 건데 그 차이를 뺐을 때 뭔가 어떤 또 추세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하면 사실 뭔가 더 놓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잔차를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해요. 특히 첫 번째가 이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차에 랜덤한 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였죠? 잔차가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 랜덤한 이 무작위 분포가 되어야지 이게 정말 어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이런 랜덤한 차이는 발생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추세가 있고 뭐 어떤 중요한 정보의 어떤 패턴이 있으면 아 모델이 지금 얘가 이걸 놓쳤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이 어떻게 보면 미처 반영되지 않은 정보라는 거를 얘가 놓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게 그 이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성. 제가 여기다 적었지만 정상성입니다. 정상성 너무 중요하죠.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정상성이라는 건 결국 시계열 데이터가 예측을 하거나 할 때 걔가 어떤 변동이 크거나 또는 분산이 크거나 평균이 크거나 추세가 있거나 하면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잠깐 제가 보면 우리 전체반 판다스에서 음 잠시만요. 제가 수업자료를 잠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보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맞아요. 저희 씨가 저번 시간에 디컴포지션이랑 그 정상성 이거까지 했었죠. 시계열 분해랑 그러면 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확실하게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정상성이 만족돼야 되는데 그게 만족되려면 이제 평균이 0이고 일정한 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잔차에서 뭔가 다른 패턴이 보인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 검증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선형회계식을 할 때 가정이 이 각각의 독립 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걸 기본 가정 전제로 가는 건데 만약에 이게 독립적이지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면 사실 변수 요인이 A라는 변수가 변하는데 B도 같이 변하게 되면 실제로 Y라는 타겟 값에 A가 영향을 준 것인가, B가 영향을 준 것인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립성에 대한 가정은 전제 조건으로 가는데 얘가 이 독립성이라는 걸 바라볼 때 우리가 상관관계도 많이 바라보잖아요. 회귀 분석에서는.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도 결국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야 돼요. 흔히 말하는 밑에서 배울 건데 자기상관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잔차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잔차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항목들을 이해하면 시계열 데이터에서 자기상관함수와 편자기상관함수인 ACF, PACF에 대한 이 펑션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이 잔차는
아시겠지만 그 유사해요. 평균이 0에 가깝고 등분산성 분산이 일정하고 자기 상관이 없고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라는 것도 실내 구간과 가설 검정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이 내용들이 다 주요 과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잔차를 또 분석하기 위해서도 뭐 흔히 말하는 그 잔차 플롯에 대한 거를 그려보거나 아니면 히스토그램 또는 QQ 플롯이라는 걸 가지고 선형 얘기할 때 잔차의 정기성들을 바라보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잔차의 자기상관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인 건데 여기 보면 이제 ACF랑 PACF라는 거를 우리가 설명을 좀 한번 해야 돼요. 먼저 얘기를 드리면 자, 상관관계라는 거 우리가 기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때요? 기존에는 상관관계가 뭐 있다 없다라는 거를 말할 때 결국에 이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라는 거 봤을 때 이제 그 저 어디죠? 저기 선행일기에서는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봤는데 시계열 데이터는 변수가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계열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속성을 가지고 보겠죠. 그러면 그 시차 어떤 시점에 대한 걸 기반으로 해서 얘가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상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그 과거의 어떤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의 어떤 간격을에 따라서 얼마나 서로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막 매출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상승 지금 하고 있는 이 추세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D-7로 해서 일주일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예측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야, 7일 전부터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의심보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추론 결과를 가지고 증가하겠구나, 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과거의 값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이 자기상관이라는 게 결국 그 시계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이런 시간 간격에 따라서 서로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얘네들이 서로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 수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상관관계는 어떻게 구했죠?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공분산 가지고 구했었잖아요. 그죠? 공분산이라는 건 결국 분산인 거잖아요. 분산은 또 차이를 말하는 거고 평균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 포인트까지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그 내용과 유사해요. 그래서 ACF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이 수식 바로 보면 아시겠지만 공분산이에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 분산 가지고 보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위에는 공분산에 대한 내용으로 말하는 거고 분자는 근데 분모 같은 경우는 XT 시점에 어떻게 보면 그 뭐 분산을 또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X의 어떤 T-H 시점, 뭐 예를 들어 그 전 시점, 어떤 특정 시점에 따른 이 얘네들의 분산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T-K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 ACF 값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ACF 같은 경우는 이 결국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음, 특징 같은 경우는 얘네는 직접적인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그 두 개를 비교해요. 그죠? 뭐 예를 들어 T 시점이랑 뭐 T-K 시점 이 두 개의 시점 즉 연속적으로 데이터 전체를 봤을 때 너희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를 얘가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 ACF의 어떤 특징으로 볼 수 있고 특히 ACF는 시계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시차까지 연관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 시점과 T-1, T-2, T-3, T-4 이렇게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가 현재 시점과 연관이 있는가, 과거 데이터가, 라는 걸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추후에 또 설명을 한번 하겠지만, 이 아리마 모델의 MA,
그 MA의 어떤 모델 차수를 선택할 때 이래서 이 ACF 함수를 보고 활용을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게 실제 이전 값이랑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차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화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시점 차이가 생각을 해보면 아래 그래프를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이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자기 자신의 상관관계가 1이고, 그 다음에 다음 시점들을 바라봤을 때 그 시점 간에 아직도 상관관계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오토 코릴레이션 값, HF 값을 보게 되면. 그럼 이런 뭐가 문제가 되죠? 독립적이지 못하고 시점에 따라서 계속 과거의 값에 이 연관을 주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정상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상성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었죠? 정상성이라는 건 그 백색 잡음이라고도 얘기했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어떤 특정한 일정한 값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해당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 값을 영향을 받아서 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 자체가 정상적이지가 않고 과거의 값을 연관을 받아서 데이터가 분포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어떤 추세가 있거나 또는 트렌드가 있거나 또는 어떤 계절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했던 위에 말씀드렸던 이런 가정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정상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게끔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이것도 이제 예시로 제가 갖고 온 건데, 코드로 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는 영향이 딱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독립적이고 상관관계가 많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 이게 첫 번째 시점까지는 강한 상관관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0, 1이라고 하면. 그럼 여기까지가 얘기 ACF에서 봤을 때 얘네들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 시점부터는 서로 상관관계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 ACF 함수 값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차분, 즉 yt 값과 yt-1의 값을 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 차분을 이용해서 이제 정사성을 확인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또 들어가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차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따가도 하겠지만 이 부분을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서로 강한 거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서 뚝 떨어지게끔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정상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편자기상관함수, 파셜에 대한 어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인 거니까 얘네들은 어떤 이 ACF랑 차이는 P 하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지? 얘는 무슨 내용일까라고 하면 얘는 뭐 부분자기 상관이라고도 하는데 기존에는 계속해서 연속적인 시계열 데이터의 상관성을 바라보거나 어떤 전체 시점에서 한 시점에서 전체 과거에 어떤 값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봤다라면 PHF 같은 경우는 특정 시차에서 서로 다른 어떤 특정 시차에서 다른 시차의 영향을 제거한 상관관계를 측정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시점과 특정 시점 간의 두 시점 간에서 나머지 어떤 애들의 영향은 제외하고 서로 얼마나 이제 배제하고 이런 다른 시차 영향을 제외한 상태에서 독립적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결국에는 PACF는 회귀 분석을 가지고 이제 얘가 상관관계 계산해가지고 이걸 갖고 다른 시점의 상관관계 그 영향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측정하게 돼서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좀 말로 설명하면은 헷갈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하려고 그래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크게 한번 해보면 특정 시차에서 다른 시차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 상관관계를 확인한다라는 거고, 얘는 그 AR의 오토 리그레시브에 대한
모델의 차수를 선택할 때에는 사용해요. 그래서 ARMA 모델이라는 게 결국엔 오토 리그레시브에 대한 것과 무빙 에버리지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예측을 하겠다라는 거라 시차가 어떻게 데이터가 연관이 있는지 전체 데이터가 아까 ACF에 대한 영역과 PACF 특히 특정 시차에서 다른 시차 영향을 제거하고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예측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아르마 뭐 ARMA 모형이었고 거기에서 PACF는 AR에 대한 모델의 차수를 선택할 때 사용할 텐데 이것도 이따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기 드리면 PACF로 다시 들어가서 얘네들은 그러면 뭐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PACF는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특정 시차에서 독립적인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는 이전 시차의 영향을 제거한 다음에 해당 시차가 시계열에 미치는 영향을 좀 순수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시차에 대한 거를 측정하고, 이거를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볼까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개념이 결국에는 이 다중회귀 분석을 가지고 얘네가, 그 해당 시차의 영향을 계산하는 방법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PAGF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차가 K인 두 값들 간의 상관계수가 중간 시점, 즉 여기서 보면 T 시점과 T-4 시점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랬을 때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죠? 분명히 시계열 데이터는 어떤 과거의 데이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T-3, T-2, T-1의 영향은 제거하고 얘네들만 정말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 자체도 조건부합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에 대한 거를 제거한 얘네들에 대한 어떤 그 상관계수의 영향을 보겠다라는 수식의 이 의미인 거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어떻게 나오죠? 회귀 모형으로 나와요. 잘 생각해 보면 이 T-4, T-3, T-2, T-1, T 시점을 갖고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에 해당 시점에 관련한 회귀 개수들 항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개수들 항 가지고 결국에는 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얼마나의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거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PACF 같은 경우는 회귀 분석 기반으로 해서 뭐 OLS 기반으로 할 테니까 뭐 한다면은 뭐 어, OLS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 선형회귀 분석으로 수행을 하게 될 거니까 거기에서 다중 선형회귀 분석이 되겠죠. 왜냐하면 시점이 1부터 K까지라고 하면 그 걔네들을 모두 다 독립 변수로 사용을 할 거니까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실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겠구나라는 걸 이해한 상태로 당연히 시차에 대해서 PACF 값은 회귀 계수로 추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다중회귀 분석을 얘가 수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중회귀까지 얘기하면 사실 제가 여기다가 갖고 오진 않았지만 얘기할 게 또 너무 많아서 이제 우리 전처리 반에서 시계열 데이터 하는데 갑자기 회귀 분석까지 가면 좀 난이도가 확 틀어지는 거라 그거는 이제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데 중요한 건 BPSCF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거 다중회귀 분석 수행해가지고 시자가 뭐 특정 시점부터 뭐 K-1 뭐 아니면 뭐 T부터 T-4까지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특히 T-3, T-2, T-1 얘네들이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죠. 얘네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어떤 T-4의 영향을 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얘가 영향을 제거한다라는 게 어떻게 이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거를 그 영향을 제거하지? 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회귀 계수 가지고 회귀 방정식이 나올 건데 이 회귀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이걸 풀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개수들인 게 값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순수한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차의 영향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라면 그럼 이걸 어떻게 제거하냐라고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단계별로 보겠지만 이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은 전체의 회귀 그 모델의 개수가 나오면 우리가
결국에 이거는 이걸 이제 방정식을 가지고 옆으로 좌변이나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이 차이를 빼주게 되는 거예요. 즉, y 여기 보면은 이제 t 시점에서 그죠? yt 시점에서 zt 시점에서 zt-3, t-2, t-1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이 얘네들의 영향을 뺀 잔차가 나오게 될 거니까 그 잔차를 갖고 상관 분석에서 PACF의 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회귀 방정식에서 이거를 넘겨가지고 개수를 넘겨서 잔차를 가지고 영향을 이제 그 넘긴 값 가지고 나온 잔차 갖고 영향을 제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y 뭐 그 yt 여기서 설명을 하면 zt-3, zt-2, zt-1 같은 경우는 이미 설명한 내용들, 우리가 빼야 되는 내용이니까 얘네들을 좌변으로 제거해서 시켜버리면 실제 저기 ZT 마이너스 ZT 마이너스 ZT 마이너스 ZT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ZT-4 플러스 잔차의 값으로 남아서 우리가 순수한 기호도만 ZT-4의 그 개수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회귀를 알면 더 좀 이해가 되겠지만 일단 저희는 다중회귀까지 다 들어가서 이거를 막 하기에는 좀 어렵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일단은 ACF, PACF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성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계적인 모델의 어떤 시계열 데이터 예측은 ARMA 모델이라는 자기회귀성 모델과 이동평균의 모델을 결합한 시계열 분석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아르마 같은 경우는 이게 과거의 값, 즉 아까 말했었던 AR 형태, 즉 ACF가 우리한테 던져줬던 애들을 말할 거고요. 그쵸? 얘가 우리한테 던져줬던 그 내용과 오차항, 즉 이 저기 저 뭐죠? 그 MA 값으로 우리한테 던져줬던 거 그거를 가지고 ARMA에 대한 이 특성으로 얘가 예측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AR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얘는 우리가 그 저기 ACF는 MA인 거고 제가 거꾸로 말씀드린 것 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CF가 MA에 대한 내용인 거고 PACF가 AR에 대한 그 내용으로 개념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아르마 모델 같은 경우는 AR과 MA의 어떤 시계열 값이 어 결국에는 시계열 값은 어떤 거였잖아요. 어떤 거였죠? 과거의 값들로 결합돼서 나타난 값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고 MA 값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오차들이 결국에는 모여가지고 선형 결합으로 또 나타난 값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시계열 데이터의 ARMA 모형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자기애기성 어떤 자신들의 과거의 값들과 과거의 오차항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선형외기 형태로 아르마 모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ARMA 모형까지 너무 모델링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것까지는 안 하겠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아리마라고 해서 오토 리그레시브에 대한 그 I가 들어가요. 인테그리티드에서 무빙 에버리지에서 I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리마거든요. 이 아리마 같은 경우는 이따 코드로 보겠지만 얘는 차분을 해줘요. 이 I가 결국에는 그래서 아리마는 아까 위에랑 똑같은 AR과 MA 모형인데 거기에 I라는 차분을 들어가서 비정상성을 제거하고 차분을 통해서 정상성을 보유하고 그걸 갖고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그럼 ACF랑 PACF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리마 모형, ARMA 모형에서 뭘 말하는 걸까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AR 모델에 대한 이 패턴은 결국에는 ACF가 점진적으로 얘는 감소할 거고 PACF는 어떤 특정 이 절단 값이 발생할 거예요. 왜냐면 얘도 결국에는 상관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MA 관점에서 볼 때 ACF도 당연히 특정 시점에서는 이게 절단이 딱 돼서 상관관계 없어야 되고 이 PACF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감소를 해야겠죠, 점진적으로. 이 MA 모형 자체를 바라봤을 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리마 모형이 모델의 패턴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과거 값들에 대해서 이제 감소돼야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 이해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과거값 가지고 상관관계가 높으면 안 되니까 감소 좀 돼야 되겠죠. 그래프가 아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드를 보고 좀 얘기를 해보면 어 이제 오늘 코드는 제가 좀 준비를 한 거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자, 제가 음, 자, 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노트북이 아니라서 코드를 이제 하나씩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의 추세, 계절성, 노이즈 가지고 제가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넣었으니까 랜덤하게 한번 데이터셋 만들어서 해당 이런 리얼 데이터셋에 비슷한 어떤 시계열 데이터 추세가 트렌드도 볼 수 있고 시즈널리티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던 거고요. 여기도 전에 배웠던 가법 승법 모델 가지고 분해해 가지고 시계열 데이터의 추세 그 분해했었던 내용입니다. 가법보단 승법이 좀 더 범위가 크게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던 개념이고요. 다 디컴포지션 할 수 있다라는 거. 잔차가 이렇게 어떤 특정 패턴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골고루 이렇게 일정하게 분산이 랜덤하게 돼야 되는데 붙어 있거나 하면 뭔가 추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비정상식 계열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성 데이터와 비정상성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시각적 보여지는지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정상에 대한 개념, 비정상에 대한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드로 추가할 게 비정상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ADF KPSS 함수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네. 이제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DF나 KPSS 우리가 이제 테스트는 통계적으로 배우진 않았는데 ML2반에서는 진행했었던 거랑 같이 좀 참고로 넣었고 얘도 결국에는 정상성을 같이 바라보는 통계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정상성, 비정상성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ACF, PACF 함수를 그려보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보려고 해요. 처음 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그래프인 거죠. 정상적인 어떤 테스트인 거니까 어때요? 당연히 정상성 만족한다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오토 코릴레이션 하면 쭉 떨어지죠 바로. 그래서 절대로 값들이 과거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보일 거고 이 파셜에 대한 것도 쭉 떨어지죠. 이게 그러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정상 데이터라고 보면 오토 코릴레이션이나 파셜이 어떻게 돼요? 보면 최대한 이게 점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거는 계속 과거의 데이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 이건 봤을 때 비정상적인 게 가능하다. 비정상적인 가능이 크다. 라는 거 이제 느껴지시죠? 얘도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차분을 통해서 만약에 데이터를 변환하면 이 비정상적인 시계열을 차분했을 때 정상적으로 바꾸니까 그 정상성 관점에서 오토코릴레이션이나 파셜 이 오토코릴레이션이 비슷하게 정상적인 거 확실히 딱 보이게 바뀌죠.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HF, PHF 보고 얘를 차분을 해줘야 되겠다, 변환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를 정상성을 검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래프 보셨을 때 뭔가 이상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하실 거고 정상성에 대한 거를 바라볼 때 시계열의 데이터의 그래프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르마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봤고 아리마 모형을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이제 스태치 모델에서 TSA 아리마 모델 갖고 와서 저희 갖고 온 거고요.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되십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했었던 거는 정상성 검정하고 예측까지 해봤어요. 자 보면 아르마 모델이랑 아리마 모델 봤을 때 얘는 정상성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 셋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르마 모델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는데 좀 뭔가 트렌드를 잘 예측한 것 같진 않긴 해요. 그리고 특히 이 아리마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상 데이터로 한번 해봤는데 얘는 좀 뭐 좀 유사하게 뭔가 예측을 한 것 같네요. 그죠? 두 개 다른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데이터를 좀 비교하기 뭐하니까 이건 참고하시고요. 제가 적어 놓은 거고
그 모델에 대한 이 패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는 비정상 시계열에 대해서 우리가 아리마 모델과 아르마 모델 이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보면 자 비정상 시계열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고요. 얘를 가지고 실제 보니까 당연히 비정상이라는 게 보일 텐데 아르마 모델로 하게 되면 아르마는 어때요? 뭐 얼추 유사하게 맞추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얼추 유사하게는 뭐 데이터가 그렇게 뭐 크게 뭐 패턴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아리마 모델은 어떤가요? 아리마는 확실히 좀 더 뭔가 잘 맞추고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뭔가 간격이 많이 줄어들죠 얘보다는. 그랬을 때 실제 MSE 값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확실히 아리마 모델이 차분을 들어갈 거고 얘가 정상으로 바꿀 거니까 MSE 값이나 MA 값이나 이런 AIC 값들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성능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ACF, PACF 함수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래프를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냥 대표적인 아르마 모델과 아리마 모델 이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어, 우리가 전에 공유 드렸던 필수 과제인데 크라임 CSV 있죠? ARMA로 예측을 해주셔야 돼요. 아리마랑.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연도가 좀 있으니까 음, 실제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 나눠서 시계열로 나눠서 예를 들어 뭐 한 15일을 예측해 보는 거 이 정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이미 다 전처리 배웠으니까 나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15일 예측해 보는 거로 할 거고 그래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둘을 비교하여서 시계열 성능과 그래프로 라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크라임 CSV 다 하셨을 거니까 이 부분 가지고 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